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의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인지행동 이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지행동 이론 그러면은 스키너의 행동주의가 주로 출제가 되지만 역시 인지 이론의 대표적인 피아제 역시 출제가 됩니다. 피아제, 스키너. 그리고 행동주의의 인지 영역과 교집합 부분으로서 반두라의 사유학습이 출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지 행동 치료에 연관된 앨리스의 RBT나 아론백의 인지 치료가 역시 출제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적어도 세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아제에 나와 있습니다. 피아제는 인지이론의 선구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론을 기초로 해서 많은, 그에 대한 반발로 브루너의 이론도 나오고 비고치키의 인지이론도 나오고 많은 이론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피아제의 이론을 쭉 설명하고 있죠. 피아제의 이론. 피아제라고 하는 것은 인지라고 하는 영역을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 경향성. 어떤 기본적 경향성?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환경에 적응하고자 하는 기본적 경향성,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의 이론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개요를 보면 이 인지발달, 인지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어요. 인지론자들은 인간의 인지 영역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특히 피아제는 인간의 행동의 변화, 즉 교육의 또는 학습의 이런 그 변화를 이렇게 B는 F, P, E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의 비헤비어, 행동의 비너는 F, 퍼슨과 인바이런먼트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교재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환경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퍼스널리티 아닙니다. 퍼슨을 말합니다. 퍼슨. 그렇기 때문에 이 B는 FP에서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 변화는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똑같은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마다 받아들이는 퍼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론을 가지고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에서는 개인차를 강조한다. 같은 환경 속에서도 받아들이는 퍼슨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의 행동의 변화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로 개인차를 강조하는 것이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어요. 책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피아제는 인지를 뭐라고 했냐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출생시 가지고 태어나는, 줄 바꿔서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본적 경향성 또는 기본 경향성이라고, 이렇게. 근데 인지는 어느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는 기본적 경향성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환경의 상호작용이면서 인지 발달이 동태적 개념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인지 발달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태적 개념으로서 인지 구조가 형성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태적 개념으로 보면 인지 발달인 것이고, 그것을 매 시점마다의 상태로 본다면 인지 구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재에서는 길고 번잡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은, 다음에 인지 발달은 마치 변증법적 접근법처럼 현 상태에 대한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비판, 반론을 제기하고 그를 통합해서 보다 발전적인 또 다른 정반합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는데, 인지 발달은 첫 번째가 스키마,
스키마.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지 그림이나 수식으로 만들어진 또는 인지 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지 도식이나 인지 구조라고 합니다. 이런 스키마에 대해서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적응 과정이라고 합니다. 적응 과정에는 동화와 조절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동화와 조절이 존재하게 되는데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환경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집어넣어버리는 것. 끊임없이 개체와 환경, 끊임없이 개인의 인지 구조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그냥 담아버리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아는 것을 그냥 알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인지 도식을, 인지 구조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뜯어고치는, 인테리어를 하는, 각색하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으로서의 행동의 변화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때문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재확인하고 아는 것을 또 만나게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이 없습니다만은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단군 이래에 처음 본 것을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떨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 거부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조절이 무서워서 엄마의 치마 뒤에 숨어서 절대로 다른 사람과 눈도 마주치려 안 하고 그리고 다른 집단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절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스스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조절을 선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데 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화와 조절의 균형 상태 또는 환경과 그냥 가는 환경의 만족을 느끼는 상태.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조절로 인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만족을 느끼는 상태를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는 여기에다가 스키마 2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기존의 스키마에 대해서 끊임없이 환경과 부닥치게 되고 그런 과정을 동화와 조절을 거쳐서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보다 업그레이드된 수준의 스키마 2, 인지구조 2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3,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4, 동화 조절 평형 스키마 5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어떤 때는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떤 때는 긴 시간을 경과해서 이렇게 인지 발달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어요. 다음에 인지 발달 단계. 자, 인지 발달 단계는 아까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사회이론의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단계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보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인지 발달 단계는 감각 동작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우리가 4개의 단계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나눈 게 피아제가 나눴습니다. 감각 동작기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언어 발달 이전의 단계로서 이렇게 1살 정도 언어 발달 이전 상태로 보는 것이고 전조작기에는 어린이집 수준과
유치원 단계로서 한 2살에서 한 N7살까지, 지금 같으면 2살에서 한 5살까지를 이렇게 전조작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은초딩 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단계를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 어떤 중등 이유는 형식적 조작기 수준. 중등 이유는 무조건 형식적 조작기라는 것이 아니라 중등 수준이면 형식적 조작기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4단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 이론 기초에다가 교재를 가지고 좀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피아제의 이론을 보면 2번에 보면 피아제는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이 말은 뭐냐면 인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입장을 발생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발생론적 인지론의 입장에서 인지기능, 즉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환경에 적응하려는 생득적인 경향성으로 기본적 경향성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려는 기본적 경향성이다. 그러면서 인지구조는, 그리고 4번의 인지발달은, 문장은 길게 적었지만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인지가 발달해가는 ing 동태적 개념은 인지발달이라고 하는 것이고,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태적 개념은 인지구조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지발달은 어떻게?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결정론적 입장에서 모든 인간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인지발달이 이루어진다는데,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한 결과로 만들어진 인지구조나 인지도식에 대해서 환경과 바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기본적 경향성인 바로 적응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적응의 노력을 동화, 조절, 더 나아가서 평형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을 기존에 알고 있는 기존의 인지구조에 집어넣어버리는 양적 팽창의 개념을 동화라고 하는 것이고,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고통스럽지만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기존의 인지구조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뜯어고치는 그 고통의 과정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질적 확산의 개념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하나의 연장선상이지만,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이러한 어떤 질적 업그레이드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게 된, 그래서 개개인이 환경에 만족을 느끼게 된 이런 상태를 평형이라고 하는데, 평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을 보다 업그레이드된 그림이나 도식으로 그려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스키마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의 기본적인 틀을 스키마에다가 동화 조절 평형을 줘서 스키마 2를 만들고 스키마 3를 만들고, 이렇게 인지의 구조적 측면이자 이해의 또는 인식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적응 과정을 통해서 스키마 2, 스키마 3 이렇게 발달해 간다.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피아제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평형, 동화와 조절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같은 환경과 원만한 관계가 성립된 것을 바로 평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스키마 2가 이루어지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스키마 4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지발달 4단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인지발달 4단계를 감각동작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각각의 단계를 우리가 생애주기로 본다면 감각동작기는 영악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에 비해서 전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걸음마기와 학령전기, 젖먹이 유자를 쓰는 유아기와 어린아이 유자를 쓰는 유아기, 유치원 단계 2살에서 한 7살까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 조작기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단계 7살부터 한 12살,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는 청소년기 수준 12살 이후 정도의 소위 인지발달의 정도를 이렇게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표는 역시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친생자의 발달 단계보다 더 강조될 수 있는, 결국에 발달 영역에서는 언제나 출제하려고 대비하고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각 동작계는 아직은 언어 발달, 언어가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은 3번에 주로 몸으로 보여주는,
실천적 지능이란 말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언어 발생 이정이기 때문에 몸으로 보여주는 지능을 증명할 수 있다 해서 실천적 지능이라고 있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상 영속성이 획득되는데 적어도 재상 영속성이 발달해 가다가 적어도 생후 24개월 정도가 되면 대상 영속성은 그야말로 확립되어야 된다. 만약에 대상 영속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바로 깊은 심리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상징적 표상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 감각 동작기가 되겠고, 전조작기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자기중심성,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틀리지 않다, 언제나 일치할 것이라고 믿는 바로 이런 자기중심성 또는 중심화, 하나의 특성에 필이 꽂히게 되면 다른 영역에는 전혀 보려고도 않는 이런 특성을 중심화라고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무랄론적 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무랄론적 사고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도덕적 현실주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전조작기인데, 전조작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기 3번 사물의 정신적 대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물의 상징적 사고가 확산된 거죠. 우리가 상징적 표상이나 정신적 표상은 감각동작기 24개월, 18개월 지나게 되면 이런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런 사물의 정신적 대체와 같은 상징적 사고가 보편화되는 것은 바로 전조작기 어린이집 수준이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구체적 조작기는 가장 잘 나오는 것이 구체적 조작기가 되겠는데, 초등학교 수준이 되면 보존의 개념을 터득한다고 합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의 개념이 되겠는데, 이 불변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 불변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길이의 불변성, 크기의 불변성, 양의 불변성 등의 개념을 터득하는 겁니다. 이 보존의 하위 개념으로서는 동일성, 보상성 이런, 또 그런가 하면 가역성의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 바로 보존의 개념을 터득하면서 하위 개념으로서 동일성, 보상성, 가역성이 터득하고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서열, 비교, 분류가 가능해집니다. 보존의 개념, 또 가역성의 개념, 또 가역적 사고의 개념, 또 서열, 분류, 비교의 개념이란 단어가 등장한 그런 정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 조작기의 특성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막던 전조작기의 논리적 사고로 발달을 막던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 또는 불가역성과 같은 이런 속성들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논리적 사고의 발달이 활발해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 단계에는 사회성, 인지적 영역의 발달 등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사회적 사고의 사유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이상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는 형식적 사고가 성속적 사고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추상적 사고도 가능하고, 연역적 사고를 하면서 만약에 if란 단어, 그래서 가설을 이용한 연역적 사고, 가설은 연역적 사고에서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가능성 지향적 사고, 왜냐하면은 직관적 사고를 하는 전조작기나 또는 논리적 사고를 하지만 귀납적 사고를 하는 이런 그 구체적 조작기의 논리적 사고는 바로 현실 속에서 이끌어가는 현실적 사고거든요. 그런데 가설을 사용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는 만약에 이렇다면은 나중에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가능성 지향적 사고, 바로 가능성 지향적 사고를 다른 말로 미래 예측 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추리적 사고니 가능성 지향적 사고니 이런 말을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래 예측 능력이라는 단어를 같이 첨가하시면 됩니다. 또 그러면 조합적 사고,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만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그런 해결책을 컨비네이션 시켜서 조합을 시켜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낼 줄도 안다라고 하는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발달 영역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겁니다. 그래서 봐주시고,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출제 비중은 B급이라고 상대적으로 볼 때 좀 낮다는 것인지 되겠습니다만 아니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을 수정한 것이고, 일생에 걸쳐서
일생을 소위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기까지 확대시킨 이론이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큐일버그의 도덕성 발달 6단계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큐일버그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성인기까지 이렇게 확대시킨 이론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세 수준, 각각 2단계씩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1수준, 제1수준은 전 도덕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는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1단계와 2단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설정을 합니다. 1단계는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벌과 복종에 관련된. 그렇다면 내가 왜 잘못했는지, 내가 왜 벌을 받고 혼인이 나였는지 그건 알지 못합니다. 단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센 아빠나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하지 않긴 하는데 내가 왜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단지 힘에 꿀려서 하지 않는 것이 반복되어서 도덕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벌과 복종의 도덕성 발달 단계. 2단계라고 하는 것은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로, 여기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여기는 자기중심적이지만 상호 교환적 관계에서 상호 교환적 관계를 통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를 바로 여기 나오는 욕구 충족에 관련된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뭔가 옳은 것이 있으니까 그 대신 원하는 행동을 해주고 그것이 반복되어서 도덕이 발달한다는 것이 욕구 충족에 관련, 자기중심적이지만 도구적 쾌락주의의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상호 교환적 관계 속의 도덕성 발달입니다. 제2수준은 이제는 전도덕이 아니라 타율도덕 수준입니다. 타율도덕 수준이라고, 이 타율도덕 수준을 우리는 인습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큐일버그는 여기에 3단계의 도덕성 발달과 4단계의 도덕성 발달을 제시를 했습니다. 3단계의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대인 관계 속에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옛날처럼 엄마 아빠의 무릎 위에서 자기 맘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던 애들이 다른 세상에서 온 다른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그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따돌림을 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행동하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 다시 말해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이렇게 대인관계 속에서 발달하는 대인관계 속의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를 이렇게 네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는 그야말로 규칙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이 발달하는 단계를 네 번째 단계, 법과 질서를, 이 규칙이라는 것은 법률도 있고 규칙도 있고 친구들 간의 묵시적 약속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규칙을 지키면서 도덕성이 자리 잡는 단계. 여기는 스스로 자율적 의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애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니면 법이나 도덕이나 또는 질서, 규칙이나 이런 단어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관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서 도덕성이 강요되기 때문에 타율 도덕 수준, 일반적인 사유 수준에서 인습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제3 수준은 여기는 자율 도덕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율 도덕 수준. 이 자율 도덕 수준은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5단계와 6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와 6단계가 있는 거죠. 이 5단계는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 이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공동선이나 사회적 유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또는 공리주의적 입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말하지 않아도 굳이 성문화된 법으로 만들어 있지 않아도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유적으로 도덕이란 사유적으로 유용한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5번째 단계 사유계약 정신에 입각한 도덕성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역단계는 발달 단계라기보다는 궁극적 단계가 되겠는데 궁극적 단계로서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에는 황금률이나 또는 칸트가 제시했던 명언범주나 황금률, 칸트의 명언적 범주나 이런 것 등이 모두 이 6번째 궁극적인 도달점이라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바로 여기는 하나의 도달점, 발달 단계보다는 도착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6개 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단계마다 추구하는 각각 여기 나오는 벌과 복종에 관련된 도덕 또는 욕구청에 관련 이 단계에서 추구하는 것은 주관화의 단계, 주관화를 추구하는 단계라고 하고 욕구 중독은 상호 교환적이기 때문에 상대화를 추구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대화를 추구하는 단계. 대인관계 속에서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단계는 여기는 이제는 사유라고 하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죠. 사유화를 추구하는 단계. 사유화는 이 3번째 착한 아이를 지향하는 그야말로 또래 집단과 어울리는 관계에서는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님을 느끼게 되는 단계. 그래서 이건 객체화의 단계. 옛날에는 엄마 아빠의 무릎에서는 내가 바로 모든 거의 주체였거든요. 이제는 내가 객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단계. 그러면서 정식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게 사회화의 단계. 좀 조잡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큘버그가 제시하는 도덕성 발달 단계의 추구하는 이념의 차례를 본다면 임금이 바람 쐬러 갔다가 객사한 주상객사 표현이 좀 묘하게 좀 그렇습니다만 암기어니까 주상객사의 단계로 발달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계약 정신에 입각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일반화의 단계. 그리고 보편적 도덕 원리를 추구하는 도착점은 궁극화의 단계. 이렇게 큘버그가 말할 적에 인간들의 도덕성 발달은 이러한 6개의 단계를 통해서 누구나 물론 이게 큘버그의 문제점은 남자를 중심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을 주장했던 길리간에 의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받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남자를 중심으로 볼 때 남자라면
인간들은 누구나 똑같이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이런 6개의 단계를 통해서 도덕성이 발달해 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되겠고, 여러분들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퀼버그 이론의 한계점을 길리건이 제시했던 여성 도덕성 발달 이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퀼버그에서는 도덕성 발달에서 언제나 업그레이드 되는 순서만 제시를 했지, 그것이 좌절퇴행이라고는 후퇴하는 이런 그 현실의 것을 무시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그러면 문화적 보편성을 인식하지 않고 문화적 보편성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누구나 하는데, 이 도덕성 발달이 모든 문화권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남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남성을 여성보다 좀 더 높은 단계에 놓고 남성 중심의 도덕성 발달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되었다. 성차가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고, 또 도덕성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최대한 배제한 실험실 연구와 같은 이런 보고서라는데 또한 비판을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도덕적 사고, 인지론적 접근에서 도덕적 사고는 강조했지만 도덕적 영역에 관련된 감정이나 또는 도덕적 이런 다른 여건에 대해서는 도의시되었다는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은 바로 거기 여성에 대한 청론 4번에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문화적 보편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두 번째의 문제점 등이 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가장 큰 비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지 발달로 본다면 피아제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지만 퀼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동주의 이론으로 본다면 행동주의 이론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도 있고, 또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도 있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이라고는 이런 이론도 있는데, 자, 여기서는 가볍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스키너의 이론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이론은 본론적으로 놔두고, 그리고 나중에 스키너의 이론을 이 기준점으로 해서 반두라의 이론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고전적 조건화설인 파블로프의 이론을 출제 비중은 낮지만 그러나 안 볼 수 없습니다.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행동주의를 보도록 하겠어요.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는 교재를 통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행동주의 심리학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파블로프, 손다이크, 스키너, 헐, 거스리 등등 많은 학자들인데 주론 출제 범위는 스키너고, 거기에서 인지 영역을 가미한 반두라가 출제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은 실제로의 입장이 있습니다. 오직이란 말을 붙이겠습니다. 오직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인지니 관념이니 신념이니 이런 단어는 전면 배제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을 오직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한다는 점에서 실제론적 입장에 있다. 이 절대론이란 말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데 법칙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행동의 변화에는 법칙의 존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칙의 존재성은 누구나 이 말을 쓰는 거죠. 누구나 그러하다라고 이론을 전개한다는, 마치 피아제도 그랬을 것처럼 또 프로이드도 누구나 그런다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드나 피아제나 여기 나오는 파블로프나 이런 사람들, 인갑시, 여기 나오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 누구나 그러하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절대론이란 말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법칙이 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행동주의 심리학은 결정론, 환경 결정론의 입장에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 인간의 모든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R이 만들어진다 해서 SR설이라고도 하고, 인간의 학습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학습 이론.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해서 이렇게 환경결정론, 학습 이론이라고 주로 이걸 가지고 많은 이론들이 행동주의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지요. 또 행동주의 심리학은 원자론 또는 요소론이라고 합니다. 요 말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인간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아하 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다면 인간의 행동주의에서 보여준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발달의 과정으로 본다면 인간의 행동의 변화는 제로에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 과제의 세분화가 강조되는 거죠. 학습 과제의 세분화. 어떤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한꺼번에 하나의 행동의 변화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목표로 설정한 행동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 그 행동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시켜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이런 행동 수정의 비법을 우리는 쉐핑, 행동 조성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행동주의의 이런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원자론, 요소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행동, 부분의 변화를 통해서 전체 행동의 변화를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말초신경적 접근, 말초신경적 접근이라고 이렇게 또한 특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대표적인 학자로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으로서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파블로프는 심리학자도 아니고 교육학자도 아니고 파블로프는 노벨 생리학상을 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노벨 생리학상을 땄던 파블로프가 개의 타액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론이 바로 여기 나오는 고전적 조건화설이에요. 고전적 조건화설. 뒤에 이제 별도로 보겠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학습이란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연히 얻게 된 행동의 변화라고 설명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손다이크의 시행착오설. 가장 일반적으로 SR설이라고 이렇게 SR설이라고 또는 뭐 연합설 또는 결합설 등으로 이렇게 불리는 것이 보통 손다이크의 이론입니다만 자, 이런 정도만 성립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출제 비중은 가장 높게 나오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조작을 누가 해? 학습자가 조작해 가는 조건화설. 학습자를 능동적 존재로 보는 거죠. 고전적 조건화설은 학습자를 개밥을 주니 같이 몰리고 종을 치니 같이 몰리고 수동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능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영역이 바로 이 스키너 따로 정리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헐의 접근적, 헐과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조건화설. 헐의 체계적 조건화설. 또 그런가 하면은 거스리의 접근적 조건화설. 자, 이런 일도 있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반두라의 사유학습 이론이 있죠. 반두라의 사유학습 또는 반두라의 관찰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주의는 행동주의인데 이 반두라의 이론은 여러 영역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반두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하죠. 인지적 행동주의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밴두라의 이론. 그렇기 때문에 스키너만큼이나 주로 출제되는 것이 바로 밴두라의 이론이 되기. 다 출제 비중이 있지만 교재에서는 그중에 파블로프 걸 가지고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출제가 되는 것은 스키너의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화설과 그리고 밴두라의 사유학습 이론 또는 인지적 행동주의에서 나오는 관찰학습 이론. 이 밴두라는 자기 효율성으로도 출제가 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 나오는 다양한 사기 효율성, 어떤 자기 효율성 이론과 사유학습 이론과 인지적 행동주의 이론과 더불어서 언제나 그냥 출제된다라고 무조건 우리가 알고 가져가야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교재에서는 그냥 행동주의에서 파블로프부터 바로 설명을 했지만 이 본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으로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으로 가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설, 밴두라의 사유학습 이 세 개의 영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